안녕하세요. LG CNS 박희태 책임입니다. 저는 LG그룹 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보안관제 담당자, 사연자의 관점에서 SOA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는 보안관제 고도화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SOA에 대해 기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SOA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SOA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안관제 실무자 입장에서 SOA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 그리고 도입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조직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의 종류는 각 기업의 사업 특성, B2B냐, B2C냐, 그리고 제조, 유통, 통신 서비스,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고 각 기업별 구축된 보안 솔루션의 수준, 보안 인력의 기술력, 그리고 임직원의 보안 의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보안 수준을 갖춘 기업에서는 아마도 이런 세 가지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상 징후에 대한 경보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보안 솔루션을 갖출수록 보안의 가시성, 비지빌리티는 개선됩니다. 최근 몇 년간 보안 세미나의 단골 주제가 바로 보안 가시성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안 장비인 방화벽, IPS 백신으로는 알 수 없던 위협을 샌드박스 기반 혹은 네트워크 패킷 분석 기반의 NDR이나 엔드포인트의 EDR을 통해 탐지할 수 있도록 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이벤트를 탐지한다는 것은 보안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가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안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새로운 기술이 생겼습니다. AI, 머신러닝. 하지만 업무 부담이 더 증가되었다고 토로하는 실무자들이 많습니다. 보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대로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인력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급 인력이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해야 할 업무들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쌓여갑니다. 이런 상황에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사고 처리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까요?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정적 관리는 잘 할 수 있을까요? CISO는 이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듯 합니다. 하인리 법칙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큰 사고 이전에는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안사고도 하나의 큰 사고 이전에 여러 많은 징후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인리 법칙이 얘기하는 것은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있지만 이런 작은 사고를 방치할 때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본 보안 조직이 가진 이런 고민을 봤을 때 29건의 작은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징후는 과연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을까요? 언제라도 대형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적절히 조치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안 조직의 고민을 보면 예방, 탐지 중심의 보안에서 대응 중심의 보안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업무가 많고 사람이 부족해서 처리가 지연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업무 효율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까요? 실무자의 판단, 의사결정, 처리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에 지친 보안 실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와 같은 AI 비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뷰를 제공하면서 보안 실무자에게 어떻게 대응하라는 의견을 제공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메일, SMS,
등을 자동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면 오퍼레이팅까지 자동으로 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업무 효율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런 모습을 꿈꾸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SIEM이나 RPA를 활용해서 유사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외주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SOA만이 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것은 BPM 솔루션처럼 시스템상의 워크플로우를 그리고 R&R에 따라 담당자에게 투두가 발생하는 형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BPM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라는 의미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누가 업무를 처리한다는 수준의 단순한 R&R이 정의된 프로세스가 아니라 누가 A, B, C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조건일 때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처리 현황이 대시보드로 보여지고 증적까지 잘 관리된다면 컴플라이언스 대응 측면에서도 별도의 자료 준비가 필요 없을 겁니다. 업무 효율화를 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것은 세분화해서 본다면 기존 시스템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보안 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 SOA라고 생각합니다. SOA는 사람과 기술, 프로세스를 융합하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SIRP, SOA, TIP라는 세 가지 플랫폼이 SOA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은 이미 다른 세션에서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IT 솔루션이 아닙니다. 꼭 보안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적으로도 이런 개념의 IT 시스템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정의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자동화하고 외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은 보안 업무만 필요한 항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 업무 영역 중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보안 업무 영역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내용으로 SOA 솔루션의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에서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가진 임직원에 대한 출입 통제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체온 37.5도 이상 임직원은 출입 권한 해소하여 사내 출입 통제하고 본인 및 상위 리더에게 일주 자가 격리토록 SMS 메일 안내한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정보 수집, 통제, 상황 전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37.5도 이상의 열 감지 정보와 임직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제 측면에서 출입 권한 해소가 가능해야 하고 임직원 개인과 상위 리더에게 상황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IT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 정보를 수집하고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임직원을 식별하고 출입 통제 시스템에 그 임직원의 출입 권한을 자동으로 일주일간 디세이블해서 통제하고 인사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과 상위 리더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SMS와 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다면 이런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열 증상이 있지만 보안 요원의 실수로 통과되는 오류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보안 사고 대응 업무도 여기 세 가지 분류인 정보 수집, 통제, 상황 전파와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에 SOA를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각 기업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SOA가 가진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 리스폰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정보 수집과 통제, 상황 전파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안 업무의 SOA 활용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세션에서도 아마 언급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악성 메일 분석에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첨부 파일, URL, 발신 IP 검사를 통해 정해진 인계치 기준에 따라 보안 장비 차단 정책을 적용한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는 워크플로우는 오늘 웨비나에서 설명드리기 위해 간략화한 것이고, 이 프로세스가 맞냐 틀리냐, 우리는 현재 이렇게 한다,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LG CNS가 실제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프로세스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악성 메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 대상은 첨부 파일 URL, 발신 IP로 정의하였습니다. 검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SOA는 샌드박스와 바이러스 토탈, 탈로스와 같은 평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검사 결과의 점수에 따라 정해진 스코어링 기준에 따라 정상, 악성, 2차 분석 대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차 분석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플로우가 동작해서 좀 더 뎁스를 높여 분석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악성으로 판단한 메일에 대해서는 IP, URL, 메일 도메인, MD5 등 식별된 정보에 따라 방화벽,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스팸 필터, EDR 등 각각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SOA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생성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던 영역을 새롭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SOA는 도와줄 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SOA는 어느 정도 보안 수준을 갖춘 기업에서 보안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도입하게 되는 솔루션입니다. 우리가 SOA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보 수집과 통제, 상황 전파 측면에서 우리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악성 코드 감염 대응 사례에 대한 SOA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심을 통해 악성 코드 감염 이상 징후 얼럿이 발생하면 사용자 통보하여 네트워크 격리 후 상세 분석 조치하고 예방 통제를 위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왼쪽 화면에 보이는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내 악성 코드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 악성 코드 감염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것은 SIEM의 역할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SIEM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최초의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이상 징후를 SIEM에서 어떻게 감지하느냐는 각 기업별 SIEM에 적용된 탐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IEM에서 전달받은 IP를 기반으로 사용자 추적을 시작합니다. 정보 수집 행위입니다. AD 조인된 단말이나 PC 보안 솔루션 에이전트가 설치된 경우라면 임직원 정보 식별이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복잡한 방식으로 컨택할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악성 코드 감염 이벤트가 발생하는 PC 중에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용 PC나 업무적인 이유로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백신 설치를 예외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외부 방문자 PC 등 일반적인 보안 정책을 적용받지 않는 PC는 사용자 식별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건별로 컨택할 사람을 찾아내야 하고, 이런 업무가 익숙해지기까지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힘들게 사용자를 식별하고 컨택을 시도합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PC에 문제가 있으니 네트워크 격리 조치 후에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SMS를 보내거나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컨택을 시도합니다. 그나마 국내는 용이하겠지만 해외는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면서 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격리를 하고 보안 분석가에게 업무를 할당합니다. 분석 작업은 별도의 워크플로우를 분기해서 앞서 설명드린 악성 메일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분석 절차에 따라 엔드포인트 분석이 진행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분석 작업이 완료되어 식별된 악성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네트워크 격리를 해제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 후 재발 방지 측면에서 보안 정책 추가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워크플로우는 악성 코드 감염 대응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해서 단순화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예외사항들이 있고 이런 세부적인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SOA의 워크플로우를 정의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너무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정의하면서 관리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신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한 SOA 연동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에서 최초의 이상징후 트리거를 전달받습니다. IP 정보를 받게 됩니다. AD나 PC 보안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 4번을 식별하고 인사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4번에 해당되는 연락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연락처로 SMS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SMTP 메일을 전송하거나 사내 메신저 혹은 상용 메신저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파파고의 번역 API를 통해 번역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번역할지는 인사 시스템에서 임직원이 사용하는 언어 정보 혹은 근무지 국가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트워크 격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보안 위반에 대해서는 락을 사용하고 계실 테니 락으로 API 연동을 해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식별된 악성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EDR을 통해 악성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CNC IP와 악성 코드 유포지 URL이 식별되면 방화벽,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로 API를 호출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OA를 중앙의 컨트롤 타워로 활용한다면 정보 수집, 상황 전파, 정책 적용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성 코드 감염 대응 워크플로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업무를 하루에 몇 번이나 수행할까요? 대응 건수에 대해 계략적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사내 PC의 악성 코드 감염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감염 대응 비율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단순 수치입니다. 사내 PC 10,000대를 기준으로 데일리 악성 코드 감염 건수가 0.1%일 때 대응 건수는 10건입니다. 0.1%라는 비율은 보안에 특별한 이슈 없이 일부 임직원들이 인터넷 접속이나 외부 메일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고 봤을 때 대량의 악성 메일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와 웜 형태의 악성 코드가 사내에 유포되는 경우에는 10배, 20배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건, 2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평소 10건을 처리할 수 있는 캐파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악성 코드 감염 대응은 확산 방지 측면에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고 웜 형태의 악성 코드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요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경우에도 현재 데일리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방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수준이지만 이 숫자가 200명, 300명 혹은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방역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준 이내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수 확진자 발생 때부터 동선 추적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고 지금 설명드린 보안 업무의 악성 코드 감염 대응 업무와 동일하게 악성 코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민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SOA가 그런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A는 플러그 앤 플레이 제품이 아닙니다. 단순히 도입하는 것만으로 SOA가 모든 보안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지는 못합니다. 도입 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서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환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도입 고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 적용할 업무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안 조직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자동화 적용할 것인지 정의되어야 합니다. 각 기업별 상황에 따라 가장 업무 부담이 높고 중요한 업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지는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앞서 메일 분석과 악성 코드 감염 대응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례의 프로세스는 단순화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여러 가지 예외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너무 복잡한 프로세스를 SOA의 워크플로우로 적용을 한다면 그걸 유지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예외사항을 자동화하기 위해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는 것은 오히려 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OA를 적용을 했을 때 최대한 자동화 처리하되 워크플로우 개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서 자주 발생하는 조건 위주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IT 시스템 통합 대상을 식별해야 합니다. SIEM, 방화벽, IPS, EDR, NAC, 여러 사내 보안 시스템과 인사 시스템, 메일, 사내 메신저 등 사내 시스템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외부 시스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별된 시스템을 SOA와 연동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신 글로벌 보안 제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도입한 지 오래된 제품, 국산 제품들 중에는 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별된 시스템을 SOA에 어떤 방식으로 연동할지,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한 통합 구성이 필요합니다. SOA 연동으로 대상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OA 연동은 일반적으로 시스로그 방식으로 로그를 전송하거나 DB 쿼리 방식으로 SOA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거나 SOA에서 API 호출 방식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대상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시스템 부하로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대상 시스템 버그로 간헐적인 오동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작업을 할 때도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조금씩 변화할 겁니다. 변화된 프로세스에 맞게 SOA의 워크플로우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연동된 시스템이 교체되어 다른 제품으로 변경된다면 거기에 맞게 API를 수정을 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SOA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를 개발하고 연동된 보안 제품의 API를 개발하는 개발 스킬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SOA 제품이 파이썬이나 C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SIEM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방화벽, IPS 등 보안 제품의 로그를 SIEM에 수집하는 작업과 얼럿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SOA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워크플로우를 개발하는 작업과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작업, API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 인력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OA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SOA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글로벌 보안 벤더사에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기존 제품군들과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내 보안업체들도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시장 리더를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몇 가지 제품들을 테스트했는데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어떤 제품을 선정할지는 도입하려는 기업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솔루션 선정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고려사항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SOA 적용할 업무 프로세스를 가장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의 UI 편의성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셔야 하고 통합 시스템에 따라 API 개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벤더사에서 기본 제공하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별 가격 정책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브스크립션 형태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견적의 기준은 유저 수 기준뿐만 아니라 자동화 액션 건수와 이벤트 건수 등 다양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확장을 고려해서 어떤 견적 기준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SOA의 기대 효과에 대해 벤더사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저는 대표적으로 신속, 정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 결국 에포트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수치로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2시간 걸리던 업무를 10분 만에 처리한다. 하루가 걸리던 업무를 1시간 만에 처리한다. 타사 사례 동일하게 효과를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도입 기업의 as-is와 업무 프로세스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의했는지, 워크플로우에 자동화 가능한 업무와 시스템을 얼마나 잘 적용했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구축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도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쏘아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활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내에 쏘아를 도입한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도입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말씀드린 몇 가지 고려사항 중 좀 더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식별되어 아직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안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쏘아는 반드시 필요한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가트너에서는 2022년까지 5명 이상 보안 인력을 가진 기업 30%가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고 대응 측면의 투자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사고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보안인들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솔루션도 쏘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